앞으로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글자도 빽빽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보고서를 들고 오면 듣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씁니다. 진짜 일잘러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글을 꾸준히 써나간다면 내 생각을 정제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일상 대화나 면접, 발표에서도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 면접에서 한번 봐야겠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뼛속까지 엔지니어지만 숫자보다는 글자를 좋아하는 상위 1% 일잘러의 글쓰기 절대 원칙의 저자 김호중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는 AI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글을 써야 합니다. 사람들은 AI가 글도 다 써주고 번역도 잘해주는데 뭐하러 글쓰기를 배워야 하냐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내 생각을 글로 풀어낼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삶은 극명하게 나뉠 겁니다. AI는 정형화된 글, 이를테면 정보를 취합해 요약 정리하는 글을 빠르게 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있는 나만의 스토리는 결코 꺼낼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AI와 이미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은 AI가 잘하는 것은 AI에게 맡기고 AI가 하지 못하는 것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AI가 뛰어난다고 한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까지 꺼낼 수는 없으니까요. 나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글로 풀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진다면 AI에게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AI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보고서는 시험에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쓰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대부분은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씁니다. 그러니 보고서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결제를 반려당하는 겁니다. 어려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일잘러는 어려운 걸 쉽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떤 보고서, 자소서, 논문도 단 하나의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나머지 내용도 명쾌합니다. 보고서는 나를 기준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뭘 궁금해할까? 이걸 생각하며 쓰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글쓰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말은 머릿속에서 둥둥 떠다니는 생각을 정리해서 입 밖으로 내뱉는 거잖아요. 생각들을 잘 정리하지 못하면 말을 해도 횡설수설하게 되고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아들을 수 없는 대화가 됩니다. 대학생들이나 회사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유난히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잘 표현하는 친구들을 보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오랫동안 일기를 써왔다는 겁니다. 글이라는 건 하나의 문장이 완성이 되어야 되고 문장의 호응도 맞아야 하는 등 신경 쓸 것이 많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생각과 고도의 사고를 필요로 합니다. 글을 꾸준히 써나간다면 내 생각을 정제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게 되고 일상 대화나 면접, 발표에서도 조리 있게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글쓰기가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도 글을 쓰면 삶의 질이 올라가고 자신의 미래가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읽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서 쓰는 것입니다. 저는 기술제안서나 설계자문위원회 자문위원, 평가위원, 그리고 학회, 논문 리뷰어로 다양한 보고서와 논문을 평가하고 검토합니다. 어떤 보고서를 읽었을 때 어렵다고 느껴지는 건 당연하게도 어렵게 썼기 때문입니다. 반면 잘 쓴 논문, 잘 쓴 보고서는 정말 쉽게 읽힙니다. 자기 기준으로 쓰지 않고 읽는 사람 기준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에서 전공 강의를 할 때 다른 교수님들은 하지 않는 재밌는 과제들을 학생들에게 내주곤 하는데요. 그간 배운 내용을 요약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조건은 이 보고서 하나로 여러분의 취업 여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해봐라. 면접관이 이 보고서를 검토하는 데 쓰는 시간은 단 5분이니 그 안에 배운 내용을 쉽게 설명하고 알릴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이죠. 학생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이런 과제를 내줬을까요? 그건 바로 문서 작성의 기본인 쉽게 핵심만 간단히 설명하는 걸 스스로 연습해보라는 의도입니다. 언제나 보고서는 누군가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걸 읽는 사람이 과연 뭘 궁금해할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며 그에 대한 답을 써나가야 됩니다. 이건 단지 보고서뿐만 아니라 자소서, 논문, 제안서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회사에서 어떤 보고서를 써야 할 때 백지에서 시작하면 누구나 다 힘듭니다. 이미 결제받은 문서를 참고하면 접근하기가 한결 쉬워집니다. 결제를 받았다는 것은 결제 과정에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검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품질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CEO나 임원이 결제한 보고서를 참고하면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요즘 웬만한 기업은 그룹웨어를 통해서 다 전자문서화가 되어 있는데요. 평소에 주제나 분야가 다르더라도 공람되는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미리 확보해두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보고서를 상사의 마인드로 바라보면 이 보고서에서 어떤 메시지를 어떤 식으로 전달하려 했는지가 보일 겁니다. 이 외에도 평소 신문을 매일 읽고 각종 정책 보고서나 민간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하는 보고서를 봐두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건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평소 도토리 모으듯 차곡차곡 쌓아두면 분명 빛을 발할 때가 올 것입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은 핵심만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걸 실생활에 빗대어 보면 약도 그리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첩장을 받아보면 그 안에 뭐가 있나요? 신랑, 신부 이름, 부모님 성함, 예식 일시, 장소, 그리고 찾아오는 길이 약도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우리가 쓰는 보고서는 약도를 그리는 거랑 같습니다. 이런 걸 실용 글쓰기라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까지 초, 중, 고를 다니며 배워온 국어는 대부분 문학 중심이기 때문에 실용 글쓰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특히 이공계는 더 심합니다. 문학 글쓰기는 마치 위성사진을 그리는 거라면은 실용 글쓰기는 그냥 약도 그리는 겁니다. 상사가 원하는 건 예식장까지 가는 약도인데 어설픈 실력으로 위성사진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리는 사람도 답답하고 그걸 받아드는 상사도 답답한 거죠. 실용 글쓰기인 보고서 글쓰기는 약도처럼 굵직굵직한 내용만 간결하게 써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결론 먼저 얘기하는 건데요. 만약 스릴러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영화 시작할 때 제가 범인이야 스포해버리면은 김이 팍세잖아요. 보고서는 정반대입니다. 결론 먼저 얘기해야 해요. 누가 범인인지 먼저 말하고 왜 범인인지 어째서 범인인지 그거를 설명해야 되죠. 대부분 결론을 제일 뒤에서 말합니다. 상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핵심 메시지가 없는 보고서입니다. 모든 보고서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명확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중언 무언 말이 많아지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보고서가 되는 겁니다. 보고서는 읽는 게 아니고요, 보는 겁니다. 사람은 시각으로 정보를 인지하기 때문에 수많은 문장과 수치보다 단 하나의 도표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직관적인 표현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수치들이 가득할 때에는 도표들을 이용해 수치가 의미하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저 의미 없는 숫자들의 나열에 불과합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를 체크해 보면 좋습니다. 첫 번째는 보고서에서 하려는 말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가, 세 번째는 결론 먼저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세 가지만 체크해 봐도 좋은 보고서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첫째, 상사의 관심을 끌어야 합니다. 좋은 제목을 뽑을 때에는 역지사지, 내가 상사라면 어떤 내용이 궁금해할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인터넷 신문기사나 유튜브 제목을 보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내용과 초점으로 좁혀야 합니다. 보고서 제목에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담으면 핵심이 이렇게 흐트러져가지고 내용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보고서를 딱 펼쳤을 때 한눈에 들어오는 보고서입니다. 이런 보고서는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나 글자 크기, 서체 이런 것들을 잘 사용했죠. 이건 마치 눈, 코, 입이 균형 잡혀야만 예쁜 얼굴이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위해서는 편집 작업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편집 작업을 쓸데없는 가웬일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편집 작업은 열심히 작성한 보고서에 메시지가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필수 작업입니다. 훌륭한 내용의 보고서를 하더라도 상사로 하여금 읽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상위 1%의 일잘러는 일단 디테일이 남다릅니다. 이건 명품 옷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체크무늬 난방에다가 주머니를 달 때 그냥 주머니만 이렇게 다는 거는 일반 보세 옷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명품 옷은 어떤가요? 체크무늬에 1mm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춰서 달아놓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잘러의 보고서는 각 요소마다 깨알같은 디테일을 다 신경을 씁니다. 이러한 디테일이 남들과 다른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보고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40대 이상일 텐데요. 보통 40대가 넘어가면 노안이 옵니다. 그래서 깨알 같은 글씨로 빽빽하게 써놓으면 이렇게 보시면서 눈에 잘 안 들어와요. 상사는 내가 보고하는 거 외에도 수많은 골치 아픈 보고서를 보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골치 아픈데 글자도 빽빽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보고서를 들고 오면 그거 읽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보고서가 눈에 잘 들어오도록 불필요한 것들은 최대한 빼고 큼직큼직하게 그리고 간결하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할머니한테 치료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예를 들어가면서 생각해야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스토리텔링입니다. 상대방이 접해봤을 만한 사례로 시작해 상대방이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로 천천히 접근해 나가야만 합니다. 내가 아닌 상대방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지를 고민해보고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소서는 나를 파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질문에 대한 1차원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왜 물어보지? 이런 생각을 하며 행간의 의미를 파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없는 나만의 스토리를 써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가 자소서를 봤는데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 지원자인지 이 사람 면접에서 한번 봐야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야 되는 거죠. 논문이나 에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다 할 수 있는 내용,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내용으로는 결코 선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또한 평가자의 입장에서 내가 평가자라면 뭘 궁금해할까? 뭘 알고 싶을까?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평가자가 내 자소서, 내 논문에 빠져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빈 물병으로는 결코 물을 따를 수 없듯이 글을 쓰는 아웃풋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풋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풋이 바로 독서입니다. 단순히 인풋만 한다고 해서 글쓰기가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함께 일어나야 하는 거죠. 쓰기 위해서 읽고 읽기 위해서 쓰는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해나가면 자신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자신의 생각의 그릇이 엄청나게 성장한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뼛속까지 엔지니어지만 다양한 기술 보고서를 쓰고 검토하며 글쓰기로 성장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걸 정말 어려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상위 1% 1잘러의 글쓰기 절대 원칙이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내 생각을 글로 표현할 줄 아는 능력은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제 책에 우리가 앞으로 AI 시대에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비법을 속속들이 담아두었으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